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헌법 위반이 많은 대통령 없습니다. 헌법은 무서운 겁니다. 헌법은 국민이 화가 나가지고 헌법이란 칼을 딱 한번 뽑는 순간 그 앞에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이 헌법의 칼을 뽑을 것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10월 3일처럼 모여가지고 문재인 하야하라, 또는 요사이 문재인을 이적으로 고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금 법적 신분은 이적 혐의 피고발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은 정경두 국방장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을 또 이적 혐의로 고발을 해놨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말이죠.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 외환의 죄를 범하면은 현직 대통령도 구속합니다. 앞으로 용감한 검찰총장 검사가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문재인이가 쭉 펼쳤던 정책을 법적으로 딱 구성을 해가지고 이거는 내란죄다, 아니면은 외환죄에 해당한다 하면은 소환해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구속영장 청구가 떨어지면은 대통령 구속됩니다. 헌법에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 해서 구속 안 되는 줄 압니까? 내란, 살인죄를 범해도 대통령 구속 안 됩니다. 그러나 내란죄와 외환죄, 내란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헌을 문란시키거나 국토를 참전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구성 요건을 만드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은 뭐 그게 가능하겠냐 하지만은 세상은 모릅니다. 공안부 검사가 등장해, 요새는 특수부 검사가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공안부 검사가 국가보안법, 여적죄, 이적죄 이런 걸 가지고 문재인 씨를 한번 평가할 날이 나는 올 것이라고 봅니다. 또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검찰이, 군대가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 이거죠. 조국이가 있으면 그런 정의로운 검사의 활동을 방해하겠죠. 지금 조국 사태의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으로 가면은 정경심 씨는 구속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조국 장관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고, 그 소환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마느냐인데, 그쯤 됐을 때 물러나면은 또 구속영장 청구가 돼가지고 구속될 것이고, 현직에서 구속될 수 있느냐 여부가 제일 클 겁니다. 현직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도 처음이고, 그러기 전에 물러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는 방법도 있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수도 있고, 그것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국민 여론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사실입니다. 아무리 조국을 봐주고 싶어도 드러난 사실이 너무나 엄중할 때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가 있으면 몰라도, 그것은 검찰이 얼마나 끈질긴 수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빼도 박도 못한 범죄 사실을 내놓느냐 마느냐인 것이죠. 사모펀드, 자녀 부정 입시, 이 두 개가 지금 제일 큰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것은 국민들에게 구체적 피해를 끼치는 것은 부정 입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입시. 요사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학교 들어갈 때 대부분 다 필기시험 쳤죠. 어느 사이에 이게 시험 치는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필기시험으로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다 평가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할 때 어떤 활동을 했느냐 하는 걸 가지고
합격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인턴을 했다든지 어디에 봉사를 했다든지 하는 이 생활 기록부상의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먹히려면은 이 사회가 정직해야 돼요. 인턴도 안 했는데 인턴이라고 적어 넣는다든지, 논문을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논문 제1저자로 적어 넣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도는 좋은데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는 이게 결국 힘 있는 사람한테 이용만 당합니다. 이용만 당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정직하지 않으면은 좋은 입시제도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조국 경우에는 뭐 예외라고 봅니다. 전부 다 조국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외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가짜 표창장을 만들고 가짜 인턴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말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입시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은 우리 입학시험을 칠 때 칸닝구하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늘 입시시험에는 요런 문제가 나온다는 걸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알아가 들어가서 합격 점수 받는 거,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주는, 필기시험에서 출제를 미리 가르쳐주는 거하고 똑같은 범죄입니다. 중대범죄입니다. 중대범죄. 그런데도 문재인 씨는 조국이를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장관으로 추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씨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소신이 강하고 한국의 법학계를 대표하는 대표학자다. 법과 원칙의 소신가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저 동네에서는, 저 왼쪽에 있는 동네에서는, 좌파 진영에서는, 자칭 진보 세력 안에서는 조국 정도만 해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수준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 저 동네에서 가장 양심을 가진 사람이 조국 정도구나. 그럼 나머지는 조국보다 못한 존재 아닙니까? 조국보다 못하다는 말이 가장 큰 욕 아닐까요? 조국보다 못하다. 조국보다 못하다. 그게 우리가 이번 사태로부터 얻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제가 우리 이 조국 게이트는 우리나라 지성사, 우리나라 사상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조국이란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조국이란 존재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조국, 문재인, 한국의 좌파, 이거 신종 양반 세력이다. 요 사람들이 양반 세력이다. 신종 사대부들, 양반, 조선조 시절에 양반 세력 알죠? 양반 세력. 조선조 시절에 나라를 망친 양반 세력 하고 오늘 한국의 좌익 세력이 똑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똑같으냐? 말장난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무능한 점에서 같아요. 우물한 개구리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남 탓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점에서 같습니다. 외교에 무능한 점에서 같습니다. 군사에 무능한 점에서 같습니다. 경제와 과학에 무식한 점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같아요. 과거시험 합격자, 사법시험 합격자, 기자시험 합격자,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신종 양반 세력은 주로 조국과 같은 교수, 정치인, 기자, 검사, 판사, 이른바 지식인들은 이런 세력, 사자, 산업공사에서 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선조 500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니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식민지가 됐어요. 다시 건국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바로 조선조의 그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기치를 걸고 과학, 기술자, 군인을 우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60년 좌파 양반 600년에 우파 60년. 뿌리가 약하죠. 600년 동안 뿌리 박은 이 양반 좌파 명분론자들, 위선자들, 그 나무에서 맺어진 열매가 조국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기업인, 군인, 과학, 기술자, 이런 나무는 아직도 뿌리가 약해요. 그러니까 권력 관계에서는 항상 당하는 게 군인이고 기업인이고 이승만, 박정희 세력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조국이라는 자가 등장하면서 저 사람들이 가장 도덕적이라고 했더니 가장 부도덕한 인간이구나. 우리는 누굽니까? 이승만, 박정희 진짜 민주화했던 세력, 기업인, 과학, 기술자, 그리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인들, 세금 내고 법 잘 지키고 군대 가고 하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저 인간들은 가장 타락한 존재구나. 우리가 괜히 저자들이 말하는 평화, 민주, 민족, 평등, 진보, 여기에 괜히 우리가 눌려 있었구나. 저것 다 엉터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덕 싸움에서 누가 정의로운 자냐, 누가 도덕적인 인간이냐, 누가 유능한 인간이냐 하는 데서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좌파라고 불리는, 종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하는 이 세력은 사이비 진보 세력이다. 사이비구나. 사이비 진보 세력의 도덕적 파산입니다. 사이비 진보 세력의 도덕적 파산이 조국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국 구속되느냐 하고는 별도로 이제는 용감해져야 합니다. 왜냐? 이제 이승만을 욕하는 사람, 박정희를 욕하는 사람, 대한민국을 욕하는 사람, 북한을 감사하는 사람, 중국을 따르자고 하는 자, 미국을 욕하고 일본하고 원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도덕한 자다, 무능한 자다, 양심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게 양심 없는 세력입니다. 왜 양심이 없습니까? 바로 공산주의나 공산주의의 아류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레닌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급투쟁론자, 이걸 다 한꺼번에 묻혀서 좌익이라고 한다면 좌익은 양심이 없습니다. 우익은 양심이 있어요. 아니, 우파 중에 조국 같은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우파 중에 조국만 한 사람 봤어요? 조국의 문제 중에 문제가 지금 노출된 게 아마 수십 개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그만둡니다. 하나만. 부인이 가짜 표창장을 만들어줬다. 그 하나만 걸려도 그만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안 돼요. 양심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자칭 진보 세력은 양심이 없다. 우리는 양심이 있다. 자칭 진보 세력은 무능력자다. 우리는 능력자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박정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 불붙으면서 한 4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뇌리를 억눌렀던 게 있어요. 민주를 외치는 사람은 고귀한 정의로운 사람이고
거기에 가담하지 못했던 우리는 비겁한 사람이다. 우리는 비겁하고 저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이고 저 사람들이 정의롭고 우리는 뭔가 죄를 저질렀다. 이런 콤플렉스를 다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과 조국을 편드는 자들을 여러분들은 경멸해야 합니다. 경멸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침을 뱉을 것까지는 없고 경멸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았구나. 역시 우리가 바르게 살았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쭉 이어지는 이 대한민국 건설 세력이 정의로운 세력이고 조국 류의 세력, 어떻게 보면은 기생충에 비슷하죠. 대한민국에 붙어가지고 대한민국의 피와 땀과 눈물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까지 빨아먹으려고 하는, 대한민국을 숙주 삼아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조국은 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본주의를 욕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나쁜 점을 가지고 얼마나 또 돈을 벌고, 저렇게 저는 돈을 밝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어떻게. 자, 그래서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조국 전과 후가 다르다 그러겠죠.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 탄생 이전과 이후가 다르듯이 조국 사건 일어나기 전과 후가 한국 역사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달라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달라지도록. 제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제일 처음에 제가 성공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태어날 때보다 근사한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물러주고 떠날 분들인데, 조국이 같은 부류가 나와가지고 다시 옛날 우리가 태어날 때 그 대한민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국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국민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